자, 팩셔널님 창고를 찾다 생긴 일,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들어보시죠. 지금까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사람들이 이제는 오기를 꺼려합니다. 가끔 동료들이 저 혼자 괜찮냐고 장난식으로 전화를 걸어온다거나 6시 이후면 빨리 퇴근하라고 전화가 한 번씩 걸려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창고를 옮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슈퍼에서 쭈쭈바 하나 사고 입에 물고 내려오는데 회사 창고가 사거리에 있었는데 딱 대각선 쪽 건물에 구이집에 있었는데 거기 2층에 누가 이사를 오려나 봅니다. 이삿짐 센터 사다리 차량이 서 있고 이삿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전 신경 안 쓰고 창고에 들어가서 제가 가져다 놓은 노트북을 켜서 게임을 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1, 그때 재밌게 했었죠. 사실 귀신만 없다면 진짜 꿀보직인데 게임도 질리고 너무 덥고 해서 창고 밖으로 나와보니 창고 앞 건물 1층이 가방 공장인데 그쪽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가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맞은편 건물에 이사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주 용한 무당인데 신들린 무당이라네요. 나중에 점 한번 보러 갈까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고 창고로 갔습니다. 새벽 출고가 없으면 창고에 도착하면 오전 9시쯤입니다. 셔터 문을 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뿌적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옵니다.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 누가 왕소금을 허옇게 쏟아놓은 겁니다. 누가 소금을 들고 가다 쏟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주인 집 대문에서부터 창고까지 길게 쏟아놨더라고요. 어디 소독했나? 웬 소금? 그런데 하필 저희 창고 건물만 소금을 쏟아놓았네요. 뭐 해롭지도 않고 누가 없어질 건데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지루함이 밀려오는데 웬 북소리가 둥둥 들려옵니다. 고개를 삐죽 빼보니 맞은편 2층 무당집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당집에서 구슬 하나 하고 생각했죠. 다시 책상에 앉아 게임이나 하고 혼자 심심해 하는데 갑자기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군요. 누구시지? 하는 표정으로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그 할머니는 절 보지도 않고 혼자 무언가 주절주절 하시는 겁니다. 저 할머니? 하고 분명히 불렀는데 본체도 안 하시고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소리로 주절주절 하십니다. 할머니! 하고 크게 불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시더니 저를 향해 확 뿌리시는 겁니다. 얼굴이 따끔해서 보니 왕소금. 그리고는 주절주절 거리며 나가버리십니다. 할머니가 가게에 소금 뿌렸죠. 하고 고함을 쳤는데 할머니는 4차선 도로에 차가 싱싱 달리는데 신호등을 무시하시고 바로 걸어가십니다. 달리던 차량이 멈추고 클락션 소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다 무시하시고 무당집 계단을 올라가서 사라지시더군요. 전 신들린 무당이라 중년 정도 되었나 했는데 그 무당이 이 할머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귀신 때문에 뒤숭숭한데 무당까지 이러니 도저히 여기 못 있겠더군요. 제가 아무리 상남자라도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내일 중으로 회사에 건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울리는 전화. 후딱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산에서 입고 차량이 온다고 하네요. 지금 창고가 다 차서 더 이상 제품 놓을 곳이 없다고 했는데 웃기지 말고 알아서 창고 정리해 놓으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사람 하나 보내준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쪽방 쪽으로 제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멀대같이 키 큰 친구가 하나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자사에서 복귀한 최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기 쌓인 제품들 저 쪽방 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라고 작업을 지시해 놓고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니
담배가 뚝 떨어졌더군요. 담배 있냐고 물으니 자긴 담배를 안 핀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사러 나가야 했습니다. 날이 어두침침하게 저물고 있던 시간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이 슈퍼로 담배를 사러 갔습니다. 디스 한갑이요. 커피 시원한 거 2캔도 같이 주세요. 계산하는 중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저 혹시 거기 1층에 사시는 거죠? 저 옆에 2층 집 말하시는 거죠? 거기 맞는데 왜 그러시죠? 거기 사람 사는가 싶어서요. 그게 사는 건 아니고 회사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보통 저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전 혹시나 해서 아주머니께 이 동네에 오래 사셨냐고 물어보니 슈퍼 장사만 여기서 15년째라고 하십니다. 이 동네 사정엔 훤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나중에 조용할 때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했습니다. 전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하는지라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창고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니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쏴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런 시원한 바람이? 하고 고개를 드는데 불사 제가 쪽방 창문을 철사로 고정시켜 놨는데 그걸 최 씨가 박살내고 열어놨더군요. 이 창문 이 창문요. 제가 좀 더워서 열어놨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창문 왜 걸어 잠그고 계세요? 전 일을 하면서 어두침침한 창문 너머 화장실을 힐끗힐끗 보며 식은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기분 나쁜 장소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낮에 소변 보러 갈 때도 소름이 돋고 대낮일 때도 어두침침한데 지금은 더하더라고요. 대충 정리하고 입고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배고파서 둘이 짜장 배달 시켜놨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책상 위에 앉으면 쪽방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뒤쪽이 시원합니다. 그날은 시원한 게 아니고 괜히 싸늘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라? 창문 위에 붙여놨던 관세음보살님이 안 보입니다. 이 창문 위에 붙여놨던 거 이거 어디 갔어요? 제가 물어보자 휴지통을 가리킵니다. 최 씨가 창문을 열고 바람이 휙 하고 들어오더니 뭔가 떨어지길래 봤더니 프린터는 그냥 종이 쪼가리길래 휴지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짜장을 맛나게 먹어야 하는데 맛있는 짜장을 앞에 두고서 젓가락이 안 잡힙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라고 생각하며 젓가락을 살짝 잡아당겼는데 뚝 하고 오른쪽 젓가락이 반틈 정도 부러집니다. 왜 나무젓가락 쪼갤 때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재수없다고 하잖아요. 되는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는 일단은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노가리 까고 최 씨가 커피를 타옵니다. 이놈의 커피가 웬수인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집니다. 화장실에 갈 것인가 그냥 여기서 쌀 것인가 전 후자를 택했습니다. 창고 맞은편에 보면 조그만 샛길이 있습니다. 마침 가로등빛이 그 골목 안까지 가지 않는지라 전 거기서 노상방뇨를 택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보면 화장실 가는 대문이 마주 보입니다. 전 대문을 등지고 골목 안에서 실례를 저지릅니다. 이 나이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한 중간쯤 싸고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는데 삐걱삐걱하는 쇳소리, 마치 쇠가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써 무시했습니다. 분명 그 주인집 대문에서 나는 소리가 왔습니다. 대문이 낡은 접철식 쇠 대문이라 소리가 나긴 합니다만 이런 날카로운 쇳소리랑은 다릅니다. 다리가 후덜후덜 거렸습니다. 소리가 계속 나는데 소변은 다 봤습니다. 이제 돌아 나오면 되는데 나오려면 몸을 돌려야 되는데 돌아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뒷걸음치기도 그렇고 눈 딱 감고 몸을 180도 회전했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문이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이거 봐라. 역시 문이 열렸네. 최 씨가 화장실 갔다가 문을 안 닫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뭔가 어렴풋한 곳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눈에
대문 손잡이가 들어옵니다. 인식하고 나니 손입니다. 그것도 하얀 손.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었고요. 안쪽에서 손등 부분만 살짝 나오게 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요. 그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다 나더군요. 전 분명 봤습니다. 손이요. 분칠하듯 하얗게 보였고요. 그리고 손톱이 빨간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빨갰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비명을 못 질러요.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번에 소변 보다가 귀신 봤을 때는 그냥 달려 나왔었는데 이번엔 머릿속에 귀신 생각이 가득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저번보다 100배는 무섭더라고요. 손가락은 어찌 그리 길던지 또 하얀 게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부처님, 하나님, 심지어 엄마까지 찾았어요. 저게 문을 열고 달려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르릉거리는 모터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깨고 들리더군요. 오토바이 불빛이 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하얀 손이 문 안쪽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앞에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서는 겁니다. 주인집 아저씨였습니다. 전 아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듯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주인집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안으로 들여놓고 가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골목 안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전 모든 힘을 다리에 모아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에 최 씨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창문 닫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최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야, 저 방 창문 닫아 빨리! 뭔가 눈치챈 최 씨가 후다닥 쪽방으로 뛰어가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닫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에 걸린 건지 빡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중간쯤에서 걸립니다. 창문은 요즘 흔히 보는 알루미늄 샤시 창문입니다. 최 씨는 당황하면서 창문을 다시 닫으려고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전 그 장면을 직접 두 눈 뜨고 보고 있었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최무군이 갑자기 전기가 통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손을 확 뺍니다. 전 순간 튀어라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최 씨 키가 180 정도의 바짝 마른 몸입니다. 이 친구가 기다시피 엎어져서 쪽방을 굴러나옵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그냥 창고 밖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저랑 뒤도 안 돌아보고 튀었습니다. 도로 위에 차가 그날따라 한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창고에 제품이 널려 있어서 멀리 도망가진 못했습니다. 최 씨랑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사거리에서 1.5톤 화물 차량이 크게 좌회전해서 들어오더니 창고 앞에서 멈춥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내리더니 창고 안으로 불쑥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아무도 없어요 라고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모군이 저를 흘깃 봅니다. 어떻게 할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듯이. 결국 둘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부산에서 오신 게 맞았습니다. 최 씨와 함께하는 하역 작업 시간이 무지하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도 있었던지라 전 노래를 크게 부르며 쪽방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모군이 일하다 말고 저를 보더라고요. 전 창문이 샤시에 걸렸나 싶어서 반쯤 닫힌 창문을 발로 찼습니다. 창문을 다시 닫으니 차르륵 하면서 잘 닫힙니다. 전 주위를 둘러보다 제품을 묶었던 노끈을 주워서 창문 잠금 장치를 꼼꼼히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흔들어 보고 확인한 후 하역 작업을 마치고 사인 받고 화물차 출발하는 거 보고 뒤돌아서니 최 씨가 이미 짐을 다 챙기고 열쇠를 들고 서 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셔터 내리고 바로 자물쇠 채우고 큰 길로 나와서 마구 달렸습니다. 그때 실장님, 제 차 저 위에 주차시켜놨는데요. 진작 말하지. 저희는 창고 쪽으로 가지 않고 주위를 빙 둘러서 최 씨 자동차로 갔습니다. 최 씨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차 있는 데로 와서 최 씨를 보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차 시동을 걸더니 고개를 빼고 실장님 집이 어디세요? 일단 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최 씨 차를 타고 일단 번잡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점점 많아지고 속도가 좀 줄어들자 담배를 하나 꼬나물며 말했습니다. 너도 봤냐 그거? 예. 제가 고함 쳤을 때 사실 도둑인 줄 알았답니다. 창문을 급히 닫는데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바로 1m 앞에서 말이죠. 몸체는 없었고 머리만 보이더랍니다. 치렁치렁 긴 산발한 머리카락하고요. 제가 손을 봤냐고 물어봤었죠. 손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게 대갈통 뿐이라더라고요. 이 친구랑 집 방향이 반대여서 적당한 곳에 차 세우라고 하고 거기서 최 씨와 갈라졌습니다. 그냥 좀 걷고 싶어서 걸어가는데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내일 출근해서 회사에 바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인데 이제 2주째 이야기고요. 아직 2주 정도 사연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무당이랑 주인집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아직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다 끼칩니다.